여러분, 코인이 전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거래되는 것만 세어도 10,000개가 넘고 존재하는 모든 걸 따지면 3천만 개가 넘어요. 당연히 모든 코인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유명하고 시총이 높은 코인만 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순위가 그리 높지 않음에도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유난히 유명한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파이코인입니다. 제2의 비트코인이라 불리기도 했던 파이코인은 사실 만들어진 지 6년이 넘었습니다. 별로 오래 안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코인에서 이 정도면 그냥 조상님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파이코인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역사를 바꿀 혁신이라며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스캠 코인을 왜 좋아하냐며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죠.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받아온 파이코인, 한 구독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오늘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암호화폐와 다른 파이코인만의 특징이 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차트와 함께 보시죠. 파이코인의 탄생과 특징, 앞으로 파이코인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출신 개발자들이 파이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심플했어요.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들어보자. 비트코인 채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초고사양 컴퓨터가 수도 없이 필요했어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채굴한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불가능했죠. 하지만 1년이 좀 지나서 나온 파이코인은 달랐습니다. 이건 나도 할 수 있었거든요. 앱을 깔고 하루에 한번 버튼만 클릭하면 끝. 전력 소모도 거의 없고 초기 자본도 필요가 없었죠. 채굴로 인해 환경오염 이슈가 없다는 것도 큰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기가 막힌 전략을 썼는데 추천인을 초대하면 채굴 속도가 올라가는 구조를 도입했거든요. 역대급으로 낮은 진입 장벽과 추천인 제도가 더해져 특히 중장년층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폭발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로 펜션에서 정기 모임하는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유튜브를 찾아봐도 파이코인 관련 영상만 올리는 채널들도 많습니다. 강력한 커뮤니티 열기로 파이코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갔죠.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메인넷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독립 블록체인도 없고 외부 지갑으로 전송도 불가능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파이코인 1억 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 쪼가리였죠. 그러던 2025년 2월 OKX, 비트겟, 엘뱅크 이런 나름 유명한 거래소에 파이코인이 상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채굴한 코인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였어요. 홀더들은 드디어 보상을 받는다는 분위기였고 차트도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한때 알트코인 11위에 오르기도 했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상장될 것인가? 바이낸스에 상장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거래량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람들의 관심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파이코인 상장에 대한 투표를 조사했었는데 무려 85%가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기대가 컸었죠. 하지만 좋은 분위기는 이내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이낸스 공식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파이코인에 대한 사기 의혹과 언락 이후 어마어마한 물량이 풀리면서 80% 이상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스마트폰 채굴이라는 특징, 6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극적인 상장, 하지만 그 이후 엄청난 폭락.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앞으로 파이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히는 내가 투자해도 괜찮을 것인가잖아요. 파이코인의 미래에 대한 평가가 극단으로 나뉘는 지금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부터 들여다보시죠. 파이코인은 혁신이다. 이분들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래요. 비트코인도 처음엔 쓰레기 취급받았잖아. 시간이 지나면 다들 가치를 알아보고 가격이 오를 거야.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로 핸드폰 채굴과 추천인 시스템을 통해 생겨난 대규모 커뮤니티를 얘기하죠.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6,500만 명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 숫자만으로도 엄청난 파워죠. 생태계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파이 네트워크를 보유한 중국에서는 파이코인으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매장에서는 결제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채굴 방식으로 강력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몫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코인 온라인 장터도 생겼고 음식점에서 결제를 받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3개월간 파이코인을 2천억 원어치 사모은 고래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모바일에 최적화되고 많은 사용자를 기반으로 생태계가 확장된다면 가격 상승은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심지어 2026년에는 $100까지 간다. 지금보다 300배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투명성이 부족하다. 블록체인의 핵심은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건데 파이코인은 거래 기록을 완전히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메인넷을 검증하는 노드도 대부분 개발팀을 비롯한 극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탈중앙화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코인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탈중앙화가 일부 희생되었다는 지적이죠. 실제 상장 이후에 가격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을 투명성 부족을 꼽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둘째, 과도한 마케팅이다. 추천인 제도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이 결국 다단계와 비슷한 단단계일 뿐이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파이코인의 핵심인 대규모 커뮤니티가 그 자체만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이 있죠. 셋째, 말도 안 되는 물량 문제입니다. 초기 채굴자들 중에서는 수천 개, 수만 개씩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락업으로 물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앞으로 언락되면서 대량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 개발자가 한탕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작업 코인이라고 말합니다. 대규모 물량이 풀렸다가 차트가 폭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란 생각이죠. 넷째, 생태계 구축 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하고 메인넷이 열리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생태계가 정말 기한에 맞춰서 구축될지에 대한 의심이 끊이질 않고 있죠. 다른 코인들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지지부진한 행보는 더 큰 단점으로 다가올 건 뻔합니다. 머니해커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파이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비전 좋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말 다 맞아요. 하지만 저는 과거에 그런 비전에만 기대어 투자하다가 전 재산을 날려먹은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달려가서 읽었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힘내면 빚볼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깡통 찼죠. 그 이후로 저는 차트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코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결국 돈만 벌어주면 장땡이라는 입장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결국 수익이니까요. 인생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간의 힘을 이용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차트충인 제 입장에서 현재 파이코인은 어떨까요? 파이코인은 상장 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전형적인 신규 코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별달리 MM은 없는 것 같아요. 상장 후 현재 거의 9토막이 나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지점은 0.32달러 부근입니다. 만약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 바닥이 어디일지 가늠조차 안 되네요. 상승으로 가려면 최소 0.4달러를 돌파해야 되고 2차적으로 0.47달러도 넘어야 됩니다. 위에 보이는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해야 돼서 난관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호재 또는 재단이나 고래의 개입이 없다면 한동안 소생이 힘들어 보이는 차트입니다. 구독자분의 요청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진입해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구조대가 온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걸릴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0.32달러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므로 해당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평단과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홀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진짜 이더를 제치고 차세대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대와 위험성을 따져봤을 때 저는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파이코인은 사기니까 빨리 빠져나와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상장까지 6년을 기다린 것도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채굴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료 복권 같은 느낌인데 굳이 하지 말라고 권할 이유도 없습니다. 실제로 파이코인으로 돈 1,000만원 버신 분들도 있겠죠. 다만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파이코인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기보다 단기적인 수익이나 리스크 관리에 더 초점을 두시라는 겁니다. 욕하실 분들은 욕하셔도 좋습니다. 결국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제가 완전히 틀릴 수도 있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파이코인을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미래가 좋아 보여서인지 아니면 내가 이미 많이 갖고 있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지 이건 한 번쯤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실체 없는 현실에 무너진 파이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머니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